instead of trying to do something different to create chances for Son Heung-min. This is why I've always been very skeptical about LAFC creatively in the midfield to set up their attackers. Nothing. LAFC's head is spinning. They don't know what's happening. Like, it's like completely falling apart. Son Heung-min needs to stay in his one position as striker and just get better service around him. And then they move Son Heung-min from striker to a 10, and the 11 players are all drafted. They came from college for the first time ever in the history of this rivalry. 오늘은 주중 고산지대 원정의 후유증으로 고전이 예상되었지만 감독이 선택한 전술에 면죄부가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산병 증상의 완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오늘 경기에서 주전들이 체력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었지만 포메이션을 비롯해 모든 준비가 일주일 휴식한 보통의 경기와 똑같았습니다. 상대에게 그냥 우리의 뒷공간을 탈탈 터세요라고 무대를 마련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LAFC의 센터라인은 평소보다 더 헐거웠습니다. 상대 사령탑은 2002년 월드컵에서 안정환이 득점했던 그 미국 대표팀의 감독입니다. 백전노장이고 고령이지만 나름 현대 축구의 흐름에 따라 지도 방식과 전술도 변한 검증된 감독입니다. 그는 당연히 LAFC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고지대 경기 이후였기에 평소보다 더욱 카운터 어택에 주력했으며 특히 베르너의 스피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미드필더인 니코 사키리스와 르루를 코어에 두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볼 소유와 전진 패스에 특명을 안기며 베르너가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게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준 방식은 정확히 제가 LAFC에서 손흥민이 맡길 바랐던 역할이라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비수 로버츠는 무려 68회의 패스 시도를 했고 대부분이 전진 패스였으며 최후방에서 공격의 시발점이 되었고 거의 산호세의 동맥 같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2003년생 센터백의 개인 능력은 인상적이었고 매우 약간 전북 시절의 김민재가 떠올랐으며 분명한 것은 LAFC에는 그 수준의 센터백이 없습니다. 주전 에런 롱이 부상에서 돌아와도 그처럼 정확한 패스를 뿌릴 순 없고 대부분의 상대팀들이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발밑이 좋은 센터백은 LAFC에 정말 필요하며 정확히 위네니 김민재를 영입한 이유입니다. 제가 LAFC의 단장이라면 로버츠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반드시 노릴 선수 중 하나입니다. 마도상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팀의 전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매 경기 큰 그림이 같다는 것이고 적어도 오늘은 고지대 원정 후 첫 경기이기에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마이애미를 이겼던 것은 그냥 LAFC의 기본 틀이 그들의 축구의 상성이 좋았던 것이고 똑같은 축구가 오히려 마이애미보다 약팀들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 라인의 높이가 다르기에 최대 강점인 트랜지션이 봉인되기 때문입니다. 챔스컵 우승팀인 아술의 1차전도 마이애미전과 판박이었고 상대는 상당히 높은 라인에서 경기를 펼쳤으며 손흥민을 포함한 공격진으로 뒷공간을 아주 그냥 박살냈었습니다. 딱 그런 유형의 팀을 제외한 팀들에게 LAFC는 고전했었고 심지어 코스타리카 팀에게도 진땀승을 거뒀으며 오늘 같은 대량 실점은 언젠가 일어날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선수 개개인의 싸움에서도 LAFC가 단연 강팀인지 의문이었고 앞서 말했던 니코나 르루보다 나은 미드필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생 마르티네스는 체력적으로 다른 선수들보단 왕성한 활동을 해야 했지만 완전히 봉쇄당했고 60분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뛴 거리 통계는 LAFC 내부에서 알고 있겠지만 분명 아술과의 2차전에서 마르티네스의 활동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일 먼저 퍼졌고 상대 공격수인 주드나 보우다와 비교하면 온더볼도 좋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산호세의 브루스 아레나 감독의 선수를 고르는 역량은 MLS 내에서 최상위 수준이고 스포츠 디렉터를 겸하고 있기에 효율적인 명단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며 올 시즌 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진 경기였습니다. 참고로 그는 클린스만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경질된 직후에 미국 대표팀을 맡아 반년 만에 골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마도상 감독은 MLS의 감독들과 비교해도 이렇다 할 검증된 커리어가 없고 거듭 말하지만 어떻게 미국 내 최고의 인기 클럽 감독이 되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MLS 역사상 가장 높은 이적료로 손흥민을 영입하고 반년 후 감독으론 그를 데려온 것은 미스테리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프로 선수 경력도 없고 감독으로 유일한 경험도 실패 딱지가 붙은 마도산의 이력서를 보면 최하위 팀에 부임해도 의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승이 목표라던 LAFC가 그에게 감독직을 줬고 특히 손흥민을 보유한 중요한 시기이기에 더욱 특이한 동행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럽에 준수한 감독을 데려올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시즌 LAFC는 손흥민 영입 효과로 매출이 약 2,386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고 MLS를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위 감독을 영입해도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대패는 어쩌다 한 번 생긴 사건이 아니라 시즌 중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고 진땀승을 거둔 경기들에서도 상대 감독 대부분이 LAFC의 축구를 완전히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몇 개월에 걸쳐 생생히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돌로 체제에서 LAFC는 산호세를 2번 만나 2번 모두 이겼고 합산 6득점을 기록했었습니다. LAFC 역사상 처음으로 시즌 중 감독 경질을 고민하기에 충분한 경기력이고 오늘 상당히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를 관람하던 단장의 업무 처리 능력이 도마에 오를 차례이며 정말 MLS컵과 챔스컵의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LS 무브의 윌은 시즌 내내 LAFC의 감독에게 의문을 나타냈고 오늘도 손흥민을 10번으로 내린 모습에 황당함을 말했습니다. Well, that was the worst performance we have seen by LAFC in 2020. A lot of questions that I've been asking all season long about this team. More specifically, are they going to score goals? And what happens when the back line eventually folds and concedes? And Hugo Lloris is no longer a superhero goalkeeper. And I think we found that out today. The San Jose Earthquakes beat LAFC 4-1 at BMO Stadium for the first time ever in the history of this rivalry at home. We're going to talk about it. But before we do, more explosive in the first half, you could tell they on the counter and transitionally played so much better than LAFC. It felt like it was a matter of when, not if, San Jose was going to score against LAFC. I also want to point out too, San Jose, 7 of their starting 11 players are all drafted. They came from college, and you know they were in the MLS Super Draft. These are not homegrown players. These are not, or all of them are homegrown players, or just the normal method of coming into. There's just this midfield. How many times do I have to say that this midfield of Delgado, Chouanier, and Tillman is horrible, and they don't do anything creatively in the midfield to set up their attackers? Nothing. They do nothing for this team in the attack at all, right? So I feel like I just have to keep saying this, but they're not being creativity in this midfield. And it's just on full display today, which we'll talk about in the second half when they were put in this predicament of being down. They could not answer because there was nothing there. Poor marking by Eddie Segura in the second half. Poor marking, okay? By the assist from Timo Werner, who, like I said, was just absolutely killing them all game. It's going to be a toss-up on who is the player of the match. But they score 53 minutes in, right? And then in the 56th minute, Werner gets the ball, dribbles past Tafari. Tafari falls down. Tafari had been good all season. This was his worst game. And he falls down, and Timo Werner scores. I think this is where coaching comes into play, right, guys? You know that I'm a critic, a harsh critic of Marc Dos Santos. What is he going to do to make adjustments in this game to counter what San Jose is doing, which is dominating you and scoring 2 goals? LAFC's head is spinning. They don't know what's happening. Like, it's like completely falling apart. The wheels are falling off of the car at this point, and they are just threatening. San Jose is shoot, deflect, and then Porteous gets an own goal, bounces off and goes in the own goal, puts them up 3-0. They score 3 goals. And then they move Son Heung-min from striker to a 10 in the midfield, which I'm so sick and tired of them continuously doing this. It's not about Son Heung-min needs to stay in his one position as striker and just get better service around him. Denny Bouanga was bad too, but it's hard for me. Like, Denny Bouanga does stuff on the ball where you just question his ability and his decision making. But it's really hard for me to get mad at either one of them when the service they get is just so horrible. It's hard for a player to do well when they have horrible service. They have nothing to do. They have to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That's hard to do. And then the opposing team knows what you're doing, and they're easily able to counter that because they know that they're the only people that, right? It's very frustrating, but they brought Son Heung-min as a 10. So I don't understand why they're doing that. They got a Bobasi playing up top and Schaffelberg and Bouang on the wings. Another puzzling. And I said this a minute ago, when you're down 3-0, how do you react? What adjustments do you make? That's what you do. You take Son Heung-min and put him in the midfield instead of trying to do something different to create chances for Son Heung-min.
such a bad performance from top to bottom. They didn't know how to act when they were down, and it just begs a lot of questions. But before I talk more about LAFC, I just want to say congratulations to San Jose. What a spectacular game. Most underdog story of MLS in 2026 so far. They're tied for first place in the Western Conference. Bruce Arena legend coach. They have been playing their ass off this year. They look incredible. They deserve a lot of credit. And like I said, having 7 draft picks playing in your starting 11 is impressive too. And Timo Werner was incredible too. This is why I've always been very skeptical about LAFC, because you've heard me say this. A lot of you people watch me all the time, because there's no service, there's no creativity. The offseason, when I said that they had the worst offseason in MLS, it was because it doesn't mean the team is bad. The team is good. It's just they didn't make their team better. They didn't use the resources or the offseason to improve their weaknesses, which is the midfield. They left it unaddressed outside of signing Estacio, which is not enough. Boudry is hurt. Boudry's good, but he's hurt. They did not do enough. That's the issue. So LAFC have a tall task. 저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오늘 산호세의 감독은 자신이 보유한 어린 선수들을 마치 큰 무대의 스타들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반대로 마도산 감독은 자신의 선수들을 제 기량보다 못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영입 시점에는 LAFC의 선수들이 더 거물이었지만 지금은 산호세의 일부 선수들이 개인 역량에서도 역전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개개인의 싸움에서 밀렸고 전술에서도 패배했기에 대량 실점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LAFC는 DP 2명에게 많은 것을 의존해야 하고, 특히 손흥민의 스피드와 결정력은 그들이 리그의 다른 팀들과 구분되는 분명한 특징입니다. 셀러리 캡이 적용되는 미국에서 손흥민 레벨을 다수 보유한 팀은 없고, 에이스의 활용이란 측면은 PL보다 더욱 강도 높은 최대 숙제입니다. 그 단순한 해법을 마도사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선수 전원에게 고루 득점을 분산시키겠다던 그의 야욕은 애초에 어불성설입니다.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쉬운 축구이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기존 멤버들이 다 손흥민 수준의 피니쉬를 할 수 있다면 우선 유럽에서 증명하고 와야 합니다. 이력서에 서울대가 적힌 사람에겐 펜을 쥐어주고, 육상이 적혔다면 달리기를 시키고, 피아노라면 악보를 전달하면 되는데 마도사는 그들 모두에게 고루 같은 일을 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감독을 만난 브루스는 오늘 패비자 클로비자 히딩크가 되어 LAFC를 파괴했습니다. 그와 마도산을 같은 직업이라 표현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차이가 형역했고, 양 팀의 감독이 바꿔서 팀을 맡았다면 멕시코가 아니라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고 왔어도 LAFC가 대패하진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단장이 자신의 선택에 무엇인가 반응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